안녕하세요. 마더톡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풀어볼 유형은요, 이제 부정적분을 직접적으로 좀 계산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정적분 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학의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계산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그럼 부정적분은 바로 뭐냐? 그거부터 한번 봐야겠죠. 부정적분의 반대가 뭘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정적분? 막 이런 친구 있어요. 네, 미안해요.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부정이 아빠의 정이 아닙니다. 네, 부정은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의미로는 우리가 미분을 배웠었잖아요. 미분이요. 바로 부정적분의 역과정이 바로 미분을 뜻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뭐를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돼?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게 바로 부정적분의 과정이에요. 뭐를 우리가 어떤 미분을 해가지고 이 값을 찾았던 것이 미분 단원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미분해서 x의 n제곱이 되는 게 뭘까? 그거를 찾는 과정이 바로 부정적분의 과정이다. 근데 이것을 맨날 야 뭐를 미분하면은 얘가 되니? 말로 맨날 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호를 좀 줍니다. 뭐를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되니 걔를 가지고서는 인테그랄 x의 n제곱 이렇게 줘요. 근데 이렇게만 두면은 x가 변수야, n이 변수야?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x가 변수야 라고 우리가 둘 거기 때문에 뒤에 dx, 여긴 변수가 오는 거여서 이런 애들 적분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뭐다? 뭐를 미분해서 x의 n제곱이 되니를 찾는 과정이 바로 부정적분의 과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뭐를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될까? 그냥 우리 x의 m제곱,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n제곱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를 미분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m에다가 x의 n-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근데 요 식이 지금 누가 돼야 되는 거거든. 미분을 해가지고 x의 n제곱이 지금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어때요? 그러면 이 n-1제곱이 누가 되고 걔가 지금 n이 되면 되는 거잖아. n-1이 n이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앞에 있는 n 같은 거는 원래 곱해져 있었어요? 안 곱해져 있었어요? 안 곱해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나중에 이미 얘를 n분의 1을 나눠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n분의 1을 나눠놓고 간다면 얘를 미분해서 생긴 m이 싹싹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이제 n분의 1은 있으면 되는 거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m을 n에 대해서 지금 표현할 수 있겠느냐? 네. n 빼기 1을 n이라고 뒀었으면은 n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 식을 찾을 수가 있죠. 얘를 지금 n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 대신에 n 플러스를 갖다 넣어주면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제곱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원했었던 x의 n제곱이 나오겠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우리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 xn제곱을 인테그랄 적분해봐라 라는 얘기는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 라는 소리였었는데 얘가 지금 되는 거겠죠. 바로 얘가 바로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게 된다면 얘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얘를 미분을 해보세요. 얘를 미분했을 때 저 안에 있는 x의 n제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걱정이 있죠. 실제로 조금 더 쉬운 예시로 가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뭐를 미분하면 2x가 되니? 라고 했었을 때 방금 유도한 공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1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보다 항상 지금 뭐해? 항상 하나 차수를 올리세요. 얘가 1이었으면 1 플러스 1인 거니까 x의 2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근데 그 대신 그것에 역수를 앞에다가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돼.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는 미분해도 곱해져 있는 건 그대로 둘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 있었던 2는 그대로 갖다 둡니다. 됐어요? 뭐를 미분하면? x제곱을 미분하면은 2x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자, 뭐를 미분하면 2x가 되니? 걔는 바로 x제곱이 될 거야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x제곱만 미분하면 2x가 될까요?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517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세요? 네, 쌤 생일이거든요. 5월 17일.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미분하더라도 EX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사실 517만 되나? 아무거나 다 되잖아요. 뭐 1000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뭐 10 뭐 이런 것도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것도 될 것이고 다 돼요. 왜? 상수는 미분을 해봤자 어차피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뭐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적분이 하는 상수값은. 그래서 이 C를 붙여줍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이 C가 바로 뭐냐면 걔가 바로 적분상수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얘는 정해지지 않았어. 어찌됐건 얘는 항상 미분하면 C값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처리되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거 항상 나오잖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뭐를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되니? 요 식은 우리가 아까 유도를 했지만 실제로 뒤에 뭐가 있어도 된다. 어떤 상수값이 항상 있어도 되기 때문에 걔를 대표하는 적분상수 C를 항상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2번에서 나오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적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요 차수를 하나 올린다. 대신 그거에 역수를 갖다 곱해주고 거기다가 C 상수값을 하나 더해준다. 항상 요게 중요해요.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K가 상수였었을 때는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뭐를 미분하면 K가 되니? 뭐를 미분하면 K가 돼? 상수만 남아? 그것은 우리가 EX 같은 거 아까 미분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상수 2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X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X를 미분하면 K가 될 거니까 네, 거기다가 빠짐없이 적분상수 C를 갖다 붙여준다. 꼭 기억하시고. 네. 그다음에 3번은 굉장히 좀 유용한 공식입니다. 네, 이건 좀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유용해요. 실제로 이 공식을 쓰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거 그냥 막 함부로 막 갖다 쓰시면 안 돼요. 네, 저 안에 있는 식이 무슨 식이었을 때만 1차식이었을 때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n차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 올려. 그럼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의 그것의 역수를 한 번 더 곱해준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2번이랑 똑같아. 근데 실제로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우리가 적분을 잘했는지 보려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미분해주게 되면은 n 플러스 1 하나 떨궈지면서 얘랑 지금 곱해지면서 없어졌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ax 플러스 b의 n제곱 요렇게만 남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는 요 미분값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A가 또 튀어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A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A가 실제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분했을 때. 그러면 애초부터 A를 없애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를 해놓고 가는 거야?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해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 미분을 했을 때 곱하기 a분의 1은 그대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딱 사라져서 우리가 원하는 ax 플러스 b의 n제곱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공식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 곱하고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거기다가 반드시 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까지 곱해준다. 적분상수 C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x 플러스 뭐 2x 플러스 뭐 3의 5제곱 이런 거 적분하라고 했을 때 이거 5번 거듭제곱하는 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공식 고를 때 좀 유용합니다. 하지만 언제만 쓸 수 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식이 바로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인테그랄, 자, 적분해라 3x제곱 빼기 6x 그랬을 때 f0이 7이라고 지금 어떤 함수값이 하나 정해져 있고요. f1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바로 적분해 볼게요. 3x제곱, 자, 요 앞에 있는 3은 그대로 곱해져 있고 요거 하나 차수 올리고요. 그 대신에 역수가 곱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곱해져 있는 6은 그대로 오시고 빼기 적분 성질이에요. 각각 인테그랄 각각 해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x 하나 올려주는 대신에 그것에 역수를 갖다 곱해준다. 그리고 반드시 적분상수 C를 갖다가 적어줘야지 fx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c 이렇게 되면은 fx가 하나로 결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이 c라는 값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 한 개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f0이 얼마야? F0이 7이야 라고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F0 갖다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C값이 바로 얼마인 거네? 걔가 7인 거네. F1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F1 값은 1-3 플러스 7이 돼서 5가 되겠구나 라고 계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우리 2점짜리의 형태 문제가 될 거니까 부정적분 계산은 자유자재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